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최근에 많은 병원들이 콧볼 축소 이벤트를 홍보하면서 콧볼 축소를 단독으로 받으시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콧볼 축소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콧볼이 넓은 분들 필독이에요. 콧볼 축소 전에 꼭 체크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콧볼 축소 단독 이벤트는 일종의 미끼성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콧볼 축소만 먼저 받는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 많아요. 물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코 바닥의 너비는 양쪽 눈에 내안각에서 수직선을 쭉 내려 그었을 때 그 폭과 동일한 게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코가 좌우로 퍼진 분들은 대개 이보다 넓은 코 바닥의 너비를 가지고 있어서 콧볼 축소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면의 형태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술이 병행되어야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콧볼 축소를 고민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코가 낮아서 퍼져 보이는 거예요. 동양인 중에는 코 연골의 발달이 덜 돼 있어서 중격도 약하고 낮은 데다가 코를 구성하는 연골들이 작고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가 낮죠. 코가 낮으면 아무래도 동일한 콧볼 피부량일 때 더 퍼져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코를 높이게 되죠. 그러면 더 많은 양의 콧볼 피부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코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퍼져 보이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굳이 잘라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먼저 잘라내버리면 나중에 코를 높일 때는 피부가 부족해서 좋은 모양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코를 높이신 분도 계시죠? 근데 전체적인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시고 코가 퍼져 보이는 느낌이 남아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동양인들은 중안면이 꺼져 있는 구조인 분들이 많은데 만약 코 수술을 할 때 그 구조에 맞춰서 코를 자연스럽게 높여 놓았다면 코는 수술 전보다 높아졌을지라도 생각보다 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얼굴의 형태는 중안면이 앞으로 살짝 돌출된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중안면이 돌출된 느낌을 기준으로 해서 코를 교정해야 하는데 꺼진 상태에서 교정 목표를 정하면 교정량이 부족해지게 되죠. 그래서 퍼진 느낌이 남아 보일 수도 있어요. 코를 높일 때 교정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최근에는 많은 병원들이 저렴한 콧볼 축소 이벤트로 수익을 내고 있어서 그런지 안타까운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이미 제거해버린 피부 조직, 안타깝지만 원상복구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식 수술을 병행한다 해도 미용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천해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완벽한 교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코의 전체적인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코를 언젠가 조금이라도 손을 봐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콧볼 축소를 먼저 하면 안 돼요. 콧볼 축소는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코를 높이면서 추가적인 세부 교정을 위한 수술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콧볼 축소 하나로 엄청난 효과를 바라시면 코 성형 망하는 지름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안면이 많이 꺼져서 팔자주름이 깊거나 앞볼이 페인 형태인 분들은 옆라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수술을 병행하면서 코를 좀 더 높여주면 상당히 괜찮은 이미지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코가 퍼져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콧볼을 줄이지 마세요. 괜히 콧볼 축소를 먼저 하신다면 피부가 부족해지면서 나중에 코를 더 높이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코 보셨죠? 콧구멍이 찌그러져 보이는, 그리고 일자 콧구멍, 110V 콘센트 콧구멍이라고도 하죠. 그런 코 되고 싶은 분들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코가 돼버리고 나면 복원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코 수술하고 콧볼 수술을 같이 시행한다고 해도 어차피 코 수술 다 끝난 다음에 콧볼 축소할 양을 다시 디자인해서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콧볼 축소를 할지 말지 고민되면 너무 서둘러 결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콧볼 축소는 추가 수술의 개념이에요. 코 수술 먼저 하고 천천히 고민해봐도 괜찮아요. 콧볼 축소를 진짜 받아야 되는 분들은 코가 퍼진 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콧구멍의 크기가 큰 분들이에요. 콧구멍에 동전이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콧구멍에 10원짜리 동전도 쉽게 안 들어가는 분이라면 대체 줄일 게 뭐가 있어요? 만약 콧구멍의 크기가 실제로 큰 분이라면 코를 높였을 때 콧볼의 폭이나 콧구멍 모양은 변하지만 콧구멍의 둘레는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콧볼 축소 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아름다운 당신, 최선의 수술 결과를 위해서 쭉 힘쓰겠습니다. 이상 성형 전문가 DI 성형외과 정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